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돈 뎁스콧, 알렉스 뎁스콧 지음, 박지훈 옮김, 박성준 감수. 2019년 증법한 인류문화사. 돈 뎁스콧. 블록체인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돈 뎁스콧은 하버드 대학의 버크만 클레인 센터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뎁스콧 그룹과 CEO다. 이코노맥스 패러다임 시프트 디지털 이코노미를 비롯한 수많은 명제를 저술했다. 워싱턴 테크놀로지 리포트는 돈 뎁스콧을 마샬 맥루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 분야 권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영 컨설트 가운데 한 명인 그는 경영학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싱커스 50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50인 가운데 탑 5위 안에 들기도 했다. 또한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테드 강연자로도 나섰던 돈 뎁스콧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 및 조직 변화 분야의 컨설턴트로서 활약 중이다. 제17회 세계 지식 포럼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2050년 퓨처 키워드 세션에서 미래의 세계 기업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도 유명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렉스 뎁스콧. 블록체인 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노스웨스트 패시지 벤저의 창업자, 2014년 토론토 대학 조셉 로트만 경영학교의 글로벌 술킨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쓰일 디지털 화폐에 관한 보고서를 저술했다. 노스웨스트 패시지 벤처를 설립하기에 앞서 뉴욕과 토론토의 투자은행에서 7년간 근무했다. 블록체인은 요례없이 단순하고 혁명적인 프로토콜로 변경 불가능한 공적 원정의 가치를 기록해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거래를 구현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블록체인 저변에 깔린 툴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뛰어넘는다. 블록체인이 지닌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분산성을 기반으로 출생 및 사망 증명서의 발급에서부터 보험금 청구의 투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치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 엄기니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회사법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금융 전문가로 일하면서 출판 및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및 번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의 숫자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세상의 과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만든 비스세계사 인디스펜서블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할까? 사이코지오그래픽 전 2권 패닉에서 벗어나기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짓말 50인의 인물로 보는 고대 그리스 혁명 누가 더 끝까지 해내는가가 있으며 다큐멘터리 에이즈 가설의 저편 넘어 하우스 오브 넘버스 번역을 담당했다. 감수자 박성준 암호학 박사로 전자설명을 재정기술 책임자 국제표준 암호 알고리즘 시드 개발 총책임자 정부 지4시 민원 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 사업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기반 기술팀장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I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 핀테크 연합회 이사이며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다. SK증권, 대신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등에서 강연 및 교육을 통해 블록체인을 소개하고 있다. 최고 한국어판 저작권은 신원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자의 독점 계약한 주식회사 을류문화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조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지음 박준옮김, 박성준 감수 블록체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추천서 이 책에 대한 찬사 정보판을 위한 서문 빅 아이디어 암호자산과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혁명 송인형 네트워크 승인형 네트워크 매놈 블록체인에서 신원 확인 스마트 계약의 시대가 도래하다 에셋체인 블록체인이 공급과 보급을 책임지다. 블록체인과 고위 임원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거버넌스와 리더십 일부 당신의 눈앞에 닥친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 1장 정보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로 램프와 유령 같은 신뢰 프로토콜을 쳐라. 월드와이드 앱을 넘어 월드와이드 원장으로 블록체인 과열 현상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인터넷과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귀환 당신의 아바타인 신원정보 블랙박스 번영을 위한 계획 새로운 플랫폼의 미래와 불안 요인 2장 미래를 소환하는 블록체인 경제의 설계 원칙 7가지 원칙 1. 무결성의 네트워크화 2. 분산된 권력 3.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4. 보안. 5. 프라이버시. 6. 보존된 권리. 7. 편의. 미래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부. 파우스트 박사의 블록체인 거래와 혁신의 재창조. 1장 금융 서비스의 재창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 8개의 황금률. 주식거래에서 블록거래까지. 파우스트 박사의 블록체인 거래. 수험의 금융에서의 마지막 승자. 구글의 비즈니스 해석법. 당신이 곧 당신의 신용평가 점수. 블록체인에서 주식 공개 상장하기. 예측 시장을 위한 시장. 8개의 황금률을 위한 로드맵. 변방에서 회사를 재창조하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창세기 블록. 기업의 경제를 바꾸다. 기업의 경제를 결정하다. 3장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에어비앤비 vs 에어비앤비.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부상. 혁신의 4가지 요소와 기업의 형태. 자율형 에이전트. 분산형 자율기업. 빅7 공개형. 네트워크 기업. 비즈니스 모델. 당신의 미래를 해킹하라. 4장 서울 원장. 현실의 세상에 생명을 몰아넣다. 주민들에게 전력을 대형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사물 인터넷은 사물 원장이 필요하다. 사물에 생명을 들어넣는 12가지 파괴. 재분배 자본주의를 넘어 분산 자본주의로. 미래의 전망. 우버 대신 수버. 당신의 미래를 해킹하라. 5장 번영의 역설과 사업의 정신. 돼지는 돼지은행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역설. 번영을 위한 로드맵. 아날리 도밍고의 송금 일화. 디지털 박애주의자와 블록체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실행의 어려움과 리더십의 기회. 6장 블록체인과 다가올 정치혁명. 부패의 싹을 제거하다. 고효율 정부 서비스와 운용. 나 자신과 타인에게 봉사하는 권한을 누리다. 제2세대 민주주의 블록체인 투표. 정치의 대안 모델. 시민들과 탄소 배출권.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 문화산업은 어떻게 블록체인화하는가. 루프 골드버그의 재림과 음악산업. 아티스트와 후원자를 체인으로 이어주다. 블록체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합숙용 스마트 원래. 블록체인에서의 문화 그리고 당신. 3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와 불안 요인. 1장 실행을 가로막는 10가지 도전. 1. 기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2.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소비. 3. 또 하나의 장부. 4. 구 패러다임의 강력한 기득권자가 등장하다. 5. 분산된 대량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6. 블록체인이 기존 작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7. 고양이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프로토콜 관리. 분산식 자율형 에이전트가 스카이넷 같은 괴물을 만든다면 빅브라더기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10. 블록체인은 범죄자의 놀이터다. 블록체인이 실패하거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2장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누가 혁명을 주도할까? 선수와의 접촉을 위해 필요한 선수 명단. 블록체인 규제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이야기. 세상을 바꿀 캐나다 상원 의원. 분권과 경제에서의 중앙은행. 규제 대 거버넌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일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어젠다. 우리 곁에 다가선 신뢰 프로토콜. 후기 디지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추천사. 블록체인 혁명을 감수하면서 나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커다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역사라는 내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내가 예측하는 인류 미래 세상을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세상에 드러낸다는 사실에 벅찬 희열을 느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사이버 패러다임을 역설하고 인터넷 세상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확실한 이유가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을 잊고서이다. 물론 인터넷의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 엘빈 토플러가 그리던 세상은 아직 현실 완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여 사이버 패러다임 이후 새로운 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역설하고 다가온 블록체인 세상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교육과 강연을 하는 나에게 블록체인 혁명은 나의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쩌면 인터넷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진정한 보편적 인류 가치가 실현되고 우리의 세상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미래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 면에서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세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인프라 제2의 인터넷임을 역설하며 블록체인 세상의 탄생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미래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인터넷 탄생했을 때 논리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상당 부분 해결되었듯이 아마도 현재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블록체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구현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블록체인 세상이 구현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10년 안에 우리는 구체적인 블록체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블록체인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외환송금 등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향후 다가올 미래 세상에서의 주요 기술에 대해 전략적으로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흐름을 제4차 혁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산업혁명의 근간에 인터넷 제1세대 인터넷이 있었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블록체인 제2세대 인터넷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쪼록 익명의 누군가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준 선물인 블록체인의 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공정한 미래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블록체인 세상이야말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세상을 위해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상향을 위해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블록체인 혁명 14페이지 이 책에 대한 찬사.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발명품에 속한다. 블록체인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혁명을 꼭 읽어보라. 마크 앤더슨, 네스케이프 앤드리슨, 호로위츠 공동 설립자. 탭스콧은 기술이 주도하는 파괴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 융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책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콜레어 크리스텐센 혁신가의 딜레마 저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혁명적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탭스콧 팀이 전면에 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댄 술만, 페어팔 CEO. 한 권의 책이 이 세상의 담론을 바꾸기도 한다. 이 책을 또한 그러한 책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산업혁명의 핵심을 차지하며 탭스콧 부자는 왜 어떻게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크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세심한 연구를 마친 멋진 책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가치의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 주장한다.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글로벌 집행이사. 돈과 알렉스는 미래와 신뢰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비칠 수 있는 기술을 멋지게 조명하고 있다. 인드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 겸 CEO. 인터넷에서 가장 크게 간과되는 요소는 신뢰 프로토콜이었다. 신뢰 프로토콜이란 거래가 검증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러한 수단의 근간을 제공해 준다. 이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이며 이 책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필터 아이직슨, 스티브 잡스 저자. 스펙터 클린 책이다. 스펙트클한 책이다.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하두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처한 시대가 한계를
한계를 모르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를 일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스티브 위즈니악, 애플 공동 설립자, 프라임 데이터 주무 과학자. 블록체인은 인터넷 정보에 신뢰를 주며 인터넷의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고 그러한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토 조이치, MIT 미디어 랩. 아주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훌륭하게 조사했다. 이해적일 정도로 명확하고 폭넓으며 깊은 통찰력을 지닌 책이다. 안드레이스 안토노폴로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금융 혁신의 저자.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지음. 17페이지. 정보판을 위한 서문. 빅 아이디어. 필자들이 집필한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기반에 놓인 기술을 가치의 인터넷으로 규정한 것을 괜찮은 출발이었다고 자평한다.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 40년간 정보와 인터넷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보의 인터넷은 기업과 개인들의 안팎으로 정보의 흐름을 현저하게 개선돼 했지만 사고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인터넷은 가치가 아닌 정보를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서, 사진, 음향, 파일을 전송한다면 실제로는 원본의 복사본을 전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넘쳐나는 정보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금세 사라진다. 누구라도 이를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가 꼭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빠른 거래를 위해 돈을 이메일로 송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돈을 복제하는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이메일의 주인이 진짜 그 사람인지를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원 정보의 최소한 안에 그치고 변경이 불가능하며 항구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뢰를 수립하고 무결성, 진실성,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중개 기관에 의지한다. 은행 정부는 물론 최첨단 인류 기업들도 우리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야 자산의 이전을 허락한다. 그들은 거래를 정산하고 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기관들은 불투명한 운영, 해킹의 취약성, 불성실한 인력, 취약한 공급자로 말미암아 확실한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암호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오롯이 가치를 담은 디지털 중개체를 갖게 된 것이다. 가치를 담은 디지털 중개체. 가치를
중개체를 갖게 된 셈이다. 이 기술을 통해 돈, 음악, 투표용지에 스트라디 바리우식으로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은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P2P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꼭 중개기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암호기술, 협약, 세련된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 책에 신뢰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을 붙일 뻔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제목이 더 명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통신 방법에 관한 규제. 신뢰 프로토콜이란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통신 방법에 관한 규칙. 필자들은 독자들이 성원에 한껏 고무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 포브스, 포천, 가디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스위크, NPR, 워싱턴 시더스, 로이터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저명한 언론들도 또한 이 책의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뉴욕 리브 오브 복스는 이 책을 특집 기사로 소개했고 PBS 방송은 특별히 이 책의 소개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책은 1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출판되었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아시아 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기 유일한 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우 두 번째 TED의 첫 번째 블록체인 강연은 300만 뷰를 훌쩍 넘었다. 2017년 TED X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렉스는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를 강연했고 알렉스 강연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으로 올라섰다. 이 책을 처음 출판한 2016년 5월에만 해도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룬 책들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중 있는 책들이 꽤 출판되었다. 몇 가지만 언급하면 마이클 캐시와 폴 비그나의 진실기계, 크리스 버니스케와 잭 타타르의 암호자산, 프리마베라 대 필리피와 에이런 나이트의 블록체인과 법 등이 있다. 필자들의 블록체인 혁명은 블록체인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중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소개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 책은 신원의 중요성 및 이른바 디지털 봉건제의 종말을 강조한다. 필자들이 보기에 기존 인터넷 서핑은 인터넷 지주들에게 우리의 데이터를 빼앗기고 현금화당하는 인터넷 착취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 개인들의 자주적 디지털 신원은 새로운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개인정보가 가상의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 공간의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원, 우리들이 만드는 자료, 기타 우리들의 권리에 대한 통제 권한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말한다. 착취, 서핑은 끝이 난다고. 이 사고 실험의 일환으로 우리는 사토시의 의식 속에 들어가 블록체인의 설계 원리를 알아내려 시도했다. 이 원리는 7가지로 요약된다. 해당 내용을 처음 다룬 일부 2장은 기술적인 면을 소개하므로 기술자나 비즈니스 엔지니어들에게 더욱 흥미로이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7가지 원리를 7가지 분야에 응용해 보았다. 7가지 분야는 금융서비스 2부 1장, 기업 아키텍처 2부 2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2부 3장, 사무인터넷 2부 4장, 경제적 편입 2부 5장, 정부와 민주주의 2부 6장, 창의적 산업 2부 7장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우리는 블록체인이 분산 경제를 위한 7가지 하부 구조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인 면을 소개함으로 기술자나 비즈니스 엔지니어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다가오고 왔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7가지 원리를 7가지 분야에 응용해봤다. 7가지 분야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아키텍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물인터넷, 경제적 편입, 정부와 민주주의, 창의적 산업. 나아가 우리는 블록체인이 분산경제를 위한 7가지 하부 구조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우리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8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몹시 복잡한 루프, 골드버그 장치에 비유했다. 이러한 8가지 분류법은 기업의 임원들은 물론 규제 당국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부 1장과 8개의 황금률을 읽어보라. 하지만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이론적으로 이러한 8가지 기능을 대체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중개적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인력들을 블록체인을 도입해 그들의 서비스를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스의 이론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기업의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개방된 시장에서 상대를 몰색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해결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거래 비용을 현저히 줄여준다. 블록체인은 개방된 시장에서 상대를 물색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거래 비용을 현저히 줄여준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분산형 모델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 효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분산형 모델을 바탕으로 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자율성, 자급자족, 강제 실행력 기능이 있는 분산화된 소프트웨어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계약이라 불릴 만한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약속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는 한다. 실제로 있었다. 컨트랙트, 계약이라는 용어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다. 말을 약간 바꿔보자.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업로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무사히 자리를 잡았고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했다.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며 그에 따라 노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또한 늘어난다. 암호화 자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5. 블록체인은 번영의 역설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에도 중산층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통한 부재분배라는 진부한 해결책을 넘어 블록체인은 수십억의 세계 인구를 글로벌 경제로 끌어들여 부를 재분배하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우리는 블록체인의 도움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유형, 개방형, 분산형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수료가 낮은 모바일 지불 시스템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기업인들 또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내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세금을 글로벌 경제를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진부한 해결책을 넘어 블록체인은 수십억의 세계 인구를 글로벌 경제로 끌어들여 부를 재분배하도록 도와준다. 6. 이제 곧 사람이 아닌 사물들 사이에서 대부분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센서, 카메라, 마이크, GPS 칩,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심지어 우리 주변의 인프라의 지능을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은 대역, 폭, 저장 공간, 기타 용량의 가용 범위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해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사물 인터넷은 사물 원장을 바탕으로 모든 노드를 추적하고 노드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생산과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유지와 교체를 계획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분야에 이러한 응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센서, 카메라, 마이크, GPS 칩,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심히 우리 주변 인프라에 지능을 주입할 수 있다. 같은 스마트 기기를 심어 우리의 주변 인프라에 지능을 주입할 수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다. 7. 정부 분야. 민주주의 제도 문화 영역에서도 블록체인을 응용할 수 있다. 이 책이 다뤘던 화두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들의 통찰이 더욱 빛을 바라는 느낌이다.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블록체인이 도움을 받아 정부를 재편하고 언론의 자유를 방어하고 합법성이 회복된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고 인터넷을 차별 없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로 말미암아 언론인들은 가짜뉴스 곤리에서 벗어나기 쉬워지고 음원과 미술품과 같은 문화적 자산 또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향유할 수 있다. 8. 필자들은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별도 장을
할지 고민이었다. 거버넌스란 국가 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 하며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 체계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별도 장으로 기술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장은 스타트업, 블록체인 컨소시엄, 규제 당국에서 머리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공식적인 리더이건 리더 역할을 담당하건 이들의 해양과 재능은 매력적인 동시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한다. 말하자면 장애 요인을 기회로 바꾸려는 이들의 결연한 노력은 블록체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했다. 블록체인 스튜어드십 또한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은 이와 관련해 필자들에게 거버넌스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포럼은 우리들의 보고서에 따라 중차대한 프로그램들을 발족했다. 여기서 나아가 필자들은 블록체인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다. 이 기관은 분산형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로 블록체인이 사용 신뢰의 변혁적 사고 리더십 집행상의 난맥을 탐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분산형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로 블록체인의 사용 신뢰와 변혁적 사고, 리더십, 실행상의 난맥을 탐구하는 기관이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10개 산업 분야에서 걸쳐 7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며 민간, 공공 분야의 7개씩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서문에서 인용한 여러가지 내용들 또한 이 프로젝트 리더들이 제공한 것이다. BRI는 대기업, 정부, 비영리단체, 스타트업 공동체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IBM, 액센추어, 캡제미니, SAP, 나스닥, CIBC, 펩시콜라, 리버티 글로벌, 텐센트, 후지츠, 캐덱스, 톰슨 로이터, 센트리카와 일부 국가의 정부가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기쁘게도 블록체인 혁명의 편집을 담당했던 커스텐 샌드버그가 이 기관의 편집장을 맡아주었다. 온갖 고마운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 책의 위상은 굳건하지만 필자들은 정보판을 통해 새로이 발견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다. 전체 원고를 수정하기보다는 추가로 집필한 서문과 후기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 새로운 내용의 출처는 필자들이 지속했던 인구와 투자활동,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시한 강연이나 우리들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언제든 환영한다. 암호자산과 금융서비스 새로운 혁명. 블록체인 혁명이 출판된 2016년 5월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는 90억 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이더리움은 전체 가치가 막 1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 2위의 블록체인 유니콘으로 올라섰다. 초창기의 그림이다. 암호자산,
시장이 상장 기업이라면 S&P 500 지수에 가까스로 편입되는 정도였다. 그로부터 2년이 못 되어 암호 자산 시장은 4,200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스마트 계약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유니콘 자산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술기업. 10억 달러 이상의 기술기업. 암호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은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금, 규제 당국뿐 아니라 개발자, 기업인, 비영리기관, 언론 매체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또한 열띤 소수 기술자들이 독점했던 디지털 자산들과 지면에 깔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는 주된 관심사를 급부상했다. 열혈 팬들은 장밋빛 꿈에 휩싸인 반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획기적이었고 기존의 억만장자들 또한 불편한 기색이었다. 이 버크셔에서의 그 찰리 앵커는 비트코인을 유도간 독약이라고까지 지칭했다. 유도가지 않은 독약도 있나?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리크 부테린은 암호자산의 시장 가치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선 2017년 말에 이 분야의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그는 트윗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정말 번개 맞나요?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금융 속으로 끌어들인 거죠? 조금이라도 흥미를 유발하는 스마트 계약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제장된 걸까요? 부테리는 이러한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크기를 대변할 정도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0인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꽤 큰 수치를 보여주지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5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기에는 무리예요. 이 시장에 거품이 많이 낀 것은 사실이다. 성공적인 암호자산 하나가 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암호자산들이 망했을까? 사기꾼들이 암호자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막심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위터는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할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마찬가지로 사기 광고 및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위한 단속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산업은 심각한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확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정부와 규제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 산업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꾼을 물리치기 위해 건전한 규제가 시급하다. 사기꾼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기술 안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개발하고 창조하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나쁜 규제는 최선의 의도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억압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 규제 당국이 중첩되는 규제를 발동해 규제 간의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규제 잘하는 지위는 쉬운 지위가 아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지역은 기업이 정주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호지역으로 부상했다. 비공식적인 일례를 들자면 지난 몇 년간 축구와 취리히 주변의 이른바 크립토밸리에는 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크립토밸리 협회는 6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몸집이 작고 재빨리 새로운 산업을 펼치기에 유리하다. 물론 이러한 지역들이 표준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며 아직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 3부 1장 전부를 실행을 가로막는 10가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에 할애했다. 이 문제는 신기술을 안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신기술을 안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 의심은 물론 집착과 흥분에서 벗어나 현상을 냉정히 바라보자. 뭔가 심오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기술 체계를 참조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 속의 첫 결과물이었고 가치를 대변하는 최초 디지털 매체였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며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 무한히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고안했고 이러한 자산들은 최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제트캐시, 모네로, 대시, 프로토콜 토큰은 이더, 아이온, 코스모스, 네오, 유틸리티 토큰은 콜렉, 스팽크, 시큐리티 토큰은 크립토 에코이티, 크립토 본드, 자연자산 토큰, 크립토 수집품, 크립토 기타, 레어 페페, 블록체인에 대해서 신원 확인 기능, 화폐 기능 등을 갖고 있는 정보 매체를 토큰이라 함. 암호화폐라니. 그리고 프로토콜 토큰은 이 유형의 토큰은 이 토큰의 보유자로 하여금 특정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안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틸리티 토큰은 다기능이며 이더리움 같은 주어진 블록체인의 전형적인 구조하고 대부분은 그들의 각각의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된다. 시큐리티 토큰은 이 유형의 토큰은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위에도 투자 수익과 가치 증가를 종종 약속한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과 규제 당국, 특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FC는 이들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한다. 크립토 법정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 패드코인 제한, 싱가포르 프로젝트 우빈, 메이커 다오. 우리는 정의 형태의 아날로그 자산에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목격하는 중이다. 2605억 달러는 큰 돈이다. 큰 돈이다. 하지만 주식 채권은 물론 탄소, 토지, 물에 대한 담보권 등의 모든 종류의 자산을 고려하며 암호화의 문턱에 겨우 들어선 수준이다.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모든 거품에 불과할까? 컨센시스 CEO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조셉 루비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분야는 거품의 연속일 거예요. 상한, 하한을 막론하고 과장된 수치의 연속일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닷컴 시대의 거품 붕괴가 파국적이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들을 가르쳐 기꺼이 창조적 파국이라고 말하겠어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은 손해를 입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모델을 지속 가능하지 않는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려낸 것과 비효율적인 작동을 솎아낸 것만은 분명하다. 비효율적 작동을 솎아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새로운 경제 분야에 인재들이 영입되고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기대가 달아오르면서 신기술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됐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 우선 인터넷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구속하는 무료 공공재이며 이들 다수는 금전적 동기가 약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널리 사용되는 확장성 기술을 성공리에 구축할 경우 저변의 자산가치를 향유해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초창기의 인터넷 개척자들도 수조 달러 가치의 설비를 구축했다면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다르다. 개발자와 얼리 어댑터들이 2세대 인터넷의 성장에 직접 참여해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된 블록체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쟁적, 중첩적, 상호보완적인 플랫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날 뿐이다. 둘째, 블록체인은 언론, 출판과 같은 정보산업은 물론 금융서비스와 서플라이 제한과 같은 가치산업에 손을 뻗치는 중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영향력이 작용하는 가치의 합계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또는 달아오르기 마련이다. 누구 말대로 미래를 건설하려면 합리성을 초월한 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있다. 1.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명이 처음 출판된 무렵 비트코인 가치는 70억 달러 언저리였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세상의 선두주자로 수천 종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등장을 촉발시켰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탄탄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천문학적 숫자의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완벽한 부트스트랩 실행을 구현한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매일같이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급증하는 암호 자산 분야의 준비 통화이자 현금화에 사용되는 최종적인 정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전 세계의 애널리스트들이
책상에 앉아 입방아를 찍는 대상이다.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성장하다 보니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명분이 생겼다. 덩치가 커지면서 더 많은 수단들이 생겨난다. 2018년 이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비롯해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극성 팬들이 품었던 기대를 채워주는 한편 기존 금융 서비스 중개자들은 그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지워버리는 중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최근에 와서 일부 대형 은행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블록체인 혁명은 최근에 와서 일부 대형 은행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블록체인 혁명을 출판할 당시 대부분 은행들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옹호하면서도 비트코인 또한 기타 암호화폐를 폐간시했다. 비트코인은 나쁘고 블록체인은 좋다가 하나 구를 자리 잡았다. 비트코인은 나쁘고 블록체인은 좋다가 하나의 구로 자리 잡았다. 2017년에도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드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폄하했다. 그는 이후 마음을 바꿨다. 타임지도 태도를 바꿨다. 2018년 2월 골드만삭스 지원을 받은 서클은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플로니엑스를 인수했다. 이는 곧 골드만삭스 또한 암호자산의 기회와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017년 연간 보고서에서 JP 모건은 암호화폐가 사업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동조했다.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로 말미암아 지급 처리를 비롯한 여러 금융 서비스를 몰락할 수도 있다. 두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그들은 비금융권 경쟁사를 또한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암호화폐가 문화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남달랐다.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하고도 지대할 것이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됨에 따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입자들이 생겨났다. 제트캐시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비롯한 프라이빗 코인들이 등장했고 이들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이들은 결코 사이퍼펑크나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JP 모건은 제트캐시의 핵심 익명화 기술, 이영지식 증명을 그들이 쿼럼 블록체인의 통합에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비즈니스 기능을 사용하는데 활용한다. CEO가 폄하하는 와중에도 JP 모건이 시간 정력 자본을 투입해 이 기술을 험난한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경영진보다 기술진이 블록체인 기능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새로운 진입자로 메트로놈을 쓸 수 있다. 메트로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스, 퀀텀의
네트워크에서 처음 발급되고 이후 여러 체인들을 넘나들며 진입하고 방출된다. 플랫폼을 다룬 아래 항목에서 언급하겠지만 상호 운용성은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커다란 도전 과제이자 엄청난 기회다. 제트캐시와 메트로놈은 데시모네로 등과 암호화폐 분야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화폐로의 활용 사례는 스토리의 시작일 뿐이다. 이데리움을 생각해보라.